하냐면은 우리가 주민줌하우스 할 때 주로 마우스 휠로 이렇게 돌려서 주민줌하우스 하는데 그럴 때에 아까 줌했던 위치하고 그 뒤에서 그 줌했던 위치가 정확히 맞는다. 다 나가셔서 로또 사셔야 된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요. 이것들이 그 자기들이 위치를 갖다 정확히 맞추게 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항상 요 화면 전체 영역이 싱글 타일로 요청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들이 캐시를 정확히 하려면은 이 오픈레이어스의 프리뷰 화면에서 여기 버튼 누르게 되면은 위에 옵션들이 쭉 나오는데 중에서 처음에는 언타일 뜬데 타일들을 바꿔주시고 얘를 요청하면은 타일링 돼서 여기가 화면이 하나처럼 보이면 실제 여러 개의 256과 256 타일로 나눠서 요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주문을 갖다 이리저리 하더라도 아까 봤던 그 타일 나눠진 영역들만 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시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여기 잘 보이는 줄 알겠는데 여기 캐시 컨트롤 에이지가 들어가고 밑에는 익스파이어가 언제까지 이 콘텐츠가 유효한지가 UTC 타임 국제 표준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캐시가 되려면 타일 단위로 맵을 요청해야 된다는 게 그 제일 중요한 앞에 있던 헤더 설정보다는 더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과연 이 타일이란 걸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라는 이 표준을 지키지 않으면 또 지금 한 레이어씩의 타일을 타는데 지오 캐시라든지 여러 레이어를 묶었을 때 타일들을 타지 않는 경우들, 캐시들을 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WMS를 타일링을 해서 클라이언트를 요청할 때의 요구사항들을 정의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간단하게 그림을 설명해 보자면은 이게 그 경위도 좌표계 WGS84의 경위도 좌표계의 그 전제기 지도인데 걔를 갖다가 요 좌하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타일 만들고 그 나머지 부분을 또 한 타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걸 또 요 한 타일을 또 반으로 나눠서 만들고 또 반으로 나눠 만들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제일 크게 만들었던 이 타일이 레벨 0 타일, 파란색이 레벨 1 타일, 초록색이 레벨 1 타일, 파란색이 레벨 2 타일로 해서 레벨들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반씩 타일들이 줄어들고 그 타일 번호는 보통 좌하단부터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서 이런 규칙으로 타일들 번호들이 흘러가게 되는 것들이 표준화돼서 이 규격을 지켜야지 지오 서버가 캐시를 제대로 제공을 해준다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캐시는 이런 규격들만 지키면 타게 됩니다.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조금 더 어려운 거는 서버 캐시를 타게 하는 건데 서버 캐시가 커머셜 사이트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은 두 가지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는 지오웨이 캐시를 쓰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쿼드를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스피드를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오웨이 캐시를 쓰는 방식에도 보통의 그 사용 사이트에서는 그 밸런서라고 하는 L4 스위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우리가 웹서버에 있는 밸런싱 기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밸런서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밸런서들이 여러 개의 서버에게 그 데이터를 갖다가 분산해서 요청하게 되고요. 한 개의 서버 내에서도 이번 지오 서버가 두 개가 한 개의 깡통 안에 들어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타일 캐시, 여기는 지오웨이 캐시가 되겠죠. 지오웨이 캐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포스트.js 같은 DB 서버도 같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고 이것들이 뭐 이렇게 분산되어 되고 이것들이 여러 레이어로 막 나눠지는 게 있고요. 여기 보면은 관리용 레이어를 따로 둬서 테스트 및 퍼블리시를 위한 노드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확인들 데이터를 하고 얘네들이 이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하는 뭐 그런 식의 커머셜 아셋 정책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웹 캐시, GIS 쪽뿐만 아니라 많은 속도를 빨리 하고 싶은 서버 캐시를 하고 싶은 데서 많이 쓰는 건데 그 스피드를 쓰게 되면은 이 앞단에 지오 서버 앞단에 스피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지오 서버가 밑단에 있어서 그 다음에 와치독을 해서 지오 서버라든지 다른 서비스가 죽으면 살리는 그런 그 서비스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밸런서에서 정렬화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까지 제공하는 것들이 산용 사이트 좀 규모가 큰 사이트에서 많이 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아키텍처에서 나오는 GWC하고 스피드에 대해서 한번
차이점들을 비교해보면은 스퀴드는 WMS 스타일 클라이언트 리커멘데이션을 따르는 요청들만 캐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는 WMS-C, 그 다음에 요거는 요 규칙을 만족하는 그냥 WMS 요청이 생각하면 되고요. TMS 인터페이스 제공하고 WMTS 이건 저도 잘 모릅니다. 약간 뭐 그런 것도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요. 스퀴드는 HTTP도 캐시하고 HTTPS, FTP 우리가 표준화된 거의 모든 웹사이트에 날아다니는 것들은 거의 다 얘가 캐시해 줄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GeoWeb 캐시는 지오서버 설치하면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통합돼서 쓰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시드 기능이라 해서 레이어에 대해서 캐시들을 미리 떨어놓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로 편리하게 쓸 수 있고요. 스퀴드 쪽 단점을 또 살펴보면은 GeoWeb 캐시는 그 EPSG 4316 그러니까 WGS 84타원체의 경위도 좌표계 그리고 구글 좌표계 요 두 가지는 아주 잘 지원합니다. 근데 비표준 좌표계에 대해서는 설정을 한 방법이 제가 있어 매뉴얼을 들어봤더니 비어 있더라고요. 약간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 설명을 적기 힘든데 저도 몇 가지 찾아서 해보긴 했는데 성공을 못했습니다. 비표준 좌표계에 대해서는. 일단 어쨌든 비표준 좌표계에 대해서는 지원하기 힘든 것들이 좀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TM 중부라든지 그런 좌표계를 쓸 때 그냥 할 때 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스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표준 좌표계도 쉽게 캐시가 됩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거 다 됩니다. 그리고 WMS와 분리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이게 사실은 와스와 분리된 프로그램 요거에 지오서버의 조금 문제점이 와스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와스하고 같은 우리가 웹페이지가 들어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와스 쓰는 경우에 지오서버 때문에 웹 어플리케이션이 죽는 경우도 있고요. 웹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지오서버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놓으면 좀 낫긴 한데 그래도 좀 와스라는 한계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스퀴드 같은 경우에는 C로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훨씬 더 독립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들을 덜 적게 주고받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점은 설치가 복잡합니다. 인스톨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요. 뒤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오서버하고 붙일 때 문제점인데 스퀴드는 REST 모디파이 타임을 필수적으로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캐시가 영구적일 수가 없거든요. 언제까지 언제 만든 걸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지 알아야지 다시 줄지 말지 판단하는데 지오서버가 기본적으로 REST 모디파이 타임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 수 있는 걸 좀 수정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타일 단위 요청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싱글 타일로 해도 얘 다 캐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캐시가 좀 쌓이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캐시 얘가 아까 지오서버에는 시딩 기능이 있어서 쉽게 미리 캐시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이쪽에 스퀴드 같은 경우에는 캐시를 만들 수 있게 우리가 스크립트를 짜서 돌려야 됩니다.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좀 쉽게 쓸 수 있는 GeoWeb 캐시의 세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은 설치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설치가 이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eoWeb 서버 관리자 화면에서 GUI로 이렇게 잘 됩니다. 여기 버전이 지금 지오서버가 2.1.2로 올라오면서 좀 GeoWeb 캐시에 대한 설정들도 많이 늘었던데 옛날에는 여기 딸랑 하나 WMS를 통합하겠느냐 이거 하나뿐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 인터페이스를 줄지 말지 그 다음에 어떤 포맷을 지원할지 같은 것들도 UI에 다 할 수 있게 됐고 각 레이어별로 그걸 설정할 수 있고 레이어별로 지금 쓰고 있는 쿼터 같은 것들도 UI로 확인할 수 있게 좀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통합이 잘 되고 있어서 점점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 여기서 지원하는 좌표계가 좀 문제점으로 제가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WMS 인티그레이션을 옵션을 키면은 매뉴얼에는 분명히 WMS로 요청해도 지오서버를 GeoWeb 캐시를 탄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안 타더라고요. 제가 해봤는데 안 타? 타일 옵션은 다행히 했고요. 그런데도 제대로 안 타더라고요. 제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쨌든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서비스할 캐시 레이어를 미리 생산해 놓는 기능들이 좀, 그 다음에 레이어 시딩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시딩은 서비스할 캐시 레이어를 갖다 미리 생산해 놓는 기능이고요. 지오서버 관리자 화면에서 여기 그 조금 찾기 힘든데 데모 페이지로 가야지 지오 시딩 개념이 이 시딩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딩을 할 수 있고요. 시딩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내가 서비스할 좌표기에 맞게 또 내가 서비스할 포맷에 맞게 그 캐시를 생산해야지 다른 내가 그 PNG로 캐시를 다 만들어 놓고 요청할 때는 JPG로 요청한다. 그럼 캐시 하나도 안 답니다. 그런 것들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 데이터에 대한 캐시들도 쉽게 가능하고요. 일부 데이터들만, 예를 들어서 전 세계 데이터는 레벨 한 3개만 해놓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특히 서울은 막 열심히 끝에 레벨까지 다 만들어내는 그런 다 캐시들을 갖다 여러 단계로 지역별로 뜰 수도 있는 뭐 그런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설정 자체는 쉬운데 쓰기에는 약간 오히려 좀 그 지오 캐시를 제가 쓸 때 원래의 지오 서버 메뉴 아니라 지오 웹 캐시 매뉴얼에 보면은 인터페이스가 지오 서버 밑에 GWC 밑에 서비스 밑에 WMS를 이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인터페이스 아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때 지오 서버 밑에 WMS 인터페이스를 쓰면 되거든요. 이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그 인터페이스를 요청하면은 확실히 지오 캐시가 그런 것들을 확인했고요. 이게 타는지 안 타는지를 어떻게 저는 확인하고 있냐면은 지오 캐시 파일 인덱스라는 부분, 여기 리스폰스에 들어있는 요 부분인데 내가 몇 번째 인덱스를 갖고 왔다라는 거를 갖다 명확히 찍어줍니다. 아, 얘가 지오 캐시를 타고 있구나라는 걸 요걸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앞에 그 인테그레이션을 했을 때 요런 데이터들이 안 붙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도 지금 지오 캐시를 내가 인터페이스 호출했을 때보다 시간 10배 이상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그 1, 2마이크로 세컨드 안에서 끝나는데 걔는 막 10마이크로 세컨드 정도의 좀 긴 시간이 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실제 오픈레이어스하고 붙는 부분인데 이거는 지오 서버가 아니라 오픈레이어스의 코딩을 할 때 지오 캐시를 뜨게 할 게 아까 WMS 그 클라이언트 타일을 자르는 규제약을 따라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따르게 하려면은 맵의 익스텐드를 정확하게 줘야 됩니다. 맵의 익스텐드를 그 규약에 맞는 익스텐드를 딱 줘야지만 잘리는 자리가 명확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익스텐드에서부터 아까 했던 그 그림처럼 잘라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오 캐시를 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놓은 캐시가 아무리 있더라도 그 잘리는 자리가 달라지면은 타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이런 정보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정보들을 잘 주고 그 다음에 좌표기 같은 거 잘 줘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스피드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는 여기 가시면은 OS 여러 개를 지원하기 때문에 각 OS별로 지원을 쭉 하고요. 윈도우즈 버전은 다운받으면 압축 파일 하나 떨렁 떨어집니다. 그래갖고 얘를 갖다가 다른 데 풀면 좀 곤란하고요. C의 스피드 밑에 꼭 풀어주신다. 그러면 옵션을 여기저기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바꿔서 성공한 사례를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편집기로 오픈해서 한 주석이 쫙 있습니다. 굉장히 긴데 1100캡 정도 가면 처음 주석이 없는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예. 거기 보면은 앞에 있는 주석들은 다 이런 케이스엔 이런 거 쓰라는 예제들이 거기 다 들어있고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 포트만 딸랑 정해져 있는데 포트에다가 좀 명확하게 서비스 사이트도 명확하게 적어주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DNS명으로 하고 있는지 같은 것도 적어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얘가 외부에서 불러줄 때 8090으로 부르겠다, 내 스피드라는 걸. 얘가 이제 불려지면은 실제로 서비스 될 거는 로컬호스트에 있는 8080 포트를 내가 호출하겠다라는 것들이고 이것들을 myexcel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하겠다라고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정보들을 쭉 적어주게 됩니다. 여기 캐시가 되도록 설정들을 이런 내용들을 추가해주면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 설정만 하고 나서 돌리면은 에러가 난다 바로. 뭐냐면은 그 캐시 폴더가 없다라는 에러가 나요. 캐시 폴더를 또 만들어줘야 돼요. 명령을 쳐서 마이너스 옵션을 줘서 하면 생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행을 내가 콘솔에서 실행시키고 로그아웃하면 스피드가 또 죽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로 올려주셔야지 사용 사이트에 쓸 수 있고요. 서비스로 올릴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R이 옵션 줘서 올리시면 서비스로 올릴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하시면은
어렵지 않죠? 예,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지오 서버가 붙을 때 문제점, 레스트 모디파이 타임이 없다라는 문제점 때문에 스피드가 제대로 지오 서버 같이 동작을 안 하는데요. 그때는 그 와스에는 여러 가지 필터들을 붙일 수 있는데 그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필터에서 여기 가면은 헤더에다가 내가 원하는 내용을 뭐든지 붙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바 프로그램을 갖다가 정확히 말하면 자르 파일을 갖다가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소스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받으셔서 소스는 필요 없고 자르 파일만 우리가 지오 서버가 깔려있는 폴더에 보면은 웹 INF 밑에 LIB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들어가는데요. 거기다 복사해 주시고 그 앞에 있는 웹 INF 밑에 있는 web.xml 파일에 보시면요. 요 항목들을 필터 매핑이라는 항목들을 좀 추가해 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레스트 모디파이 타입이라는 이름으로 now 현재 시간을 갖다가 추가해줘라 헤더에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언제 동작하느냐 WMS라는 인터페이스를 호출했을 때만 동작하라는 그런 필터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레스트 모디파이 타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 그냥 우리가 로컬호스트에 8080으로 지오 서버를 호출하고 있었다면은 아까 스피드에서 8090으로 동작하라고 했을 때 8090으로 패턴을 바꿔주면은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클라이언트에 별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다 캐시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스피드가 타게 되면은 X캐시라는 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미스가 나긴 했는데 어쨌든 얘가 히트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까지 알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헤더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서버에 대한 의미였고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좀 빨리 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 제가 좀 찾은 거라기보다는 요 밑에 좀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지오 서버를 빨리 할 수 있는, 맵을 빨리 서비스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2009년 포스포지에서 논의된 바가 있었어요. 그때 자료를 참조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벡터 데이터는 서비스할 좌표계 소스 데이터를 미리 변환해야지 실제 지오 서버가 굉장히 실시간 좌표계 변환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이쁘게 잘 나오는데 아무래도 늦습니다. 그래서 좌표계 변환을 다 해서 소스 데이터를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게 좋고요. 스타일을 이용해서 적당한 정보만 표출되게, 예를 들어서 아주 디테일한 도로까지 전국 레벨에서 표출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레이어들이 언제 보이고 언제 안 보일지까지 사실은 지오 서버의 스타일을 다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타일을 잘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같은 레이어가 보이더라도 어떤 때는 필터링 돼서 뭐 도시가 전국 레벨에서는 주요 도시만 보이고 안에 들어가면 디테일한 도시까지 다 보이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필터링법도 필요하고, 똑같은 도시 아이콘이라도 전국 레벨일 때는 좀 큼지막하게 하다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작은 아이콘으로 바뀐다든지 하는 뭐 그런 정책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적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피처, 객체 오브젝트 자체를, 쉐입 파일 자체를 잘 다듬어주면 빨라집니다. 피처를 정교화라고 해서 심플리파이드를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점들을 줄여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데이터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별로 스케일이 러프한 스케일의 서비스될 데이터와 디테일한 스케일의 서비스한 데이터를 갖다가 나눠서 만들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넓은 범위를 가진 MBR, 예를 들어서 한반도 전체 한 개의 폴리곤으로 이쁘게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서비스할 때 우리 동네를 봐도 한반도를 다 항상 그립니다. 버텍스가 30만 개인데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한강이라든지 큰 도로 막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 한 라인으로 쫙 만들었잖아요. 어디를 그리더라도 경부고속도로 항상 요청해서 다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들은 적절한 사이즈로 이렇게 슬라이스 해주는 것들이, 잘라주는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점이 적더라도 범위가 크면은 굉장히 퍼포먼스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스타일 중에서도 느린 스타일과 빠른 스타일이 있습니다. 투명도를 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링업에서 한 2배 정도의 렌더링 시간을 갖게 된다 그러고요. 라벨을 뿌리는 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 꼭 필요한 경우에 해라. 특히 라벨에다 주변에 헬로를 주는 거는 정말 필요하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문서에서는. 이런 것들 주의해 주면 좋고요. 그리고 레스토 데이터의 경우에는
가장 안 좋은 포맷이 레스터 데이터의 원본을 얘기합니다. 이건 나중에 서비스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원본 데이터를 JPEG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지오 서버라는 게 여러 포맷으로 내가 서버에 올라온 데이터를 변환해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JPEG는 압축이 많이 돼 있고 디코딩 시간들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영역만 딱 잘라내기도 힘들고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디코딩이 걸리는 시간이 우리가 흔히 쓰는 데이터 타입 중에 가장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아크그리도 마찬가지 됩니다. 그 두 가지는 가장 사용하지 말라는 게 권고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GOT2를 이용해라. 인코딩 되지 않은 GOT2 사실은 찝 압축을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너라. 그리고 뒤에 나오면 가능하면은 GOT2도 타일링된 GOT2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일링돼서 만들고 그것도 멀티레벨 타일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오 서버에 올리면은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줄 수 있다는 게 권고사항이고요. 그리고 ECW나 JPEG, 아까 JPEG은 안 되는데 JPEG 2000은 또 웨이블릿을 바탕으로 하고 진보적인 웨이블릿이에요. 그래갖고 얘는 빨리 서비스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웨이블릿을 바탕으로 한 ECW나 JPEG 2000은 뭐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까 다단계 타이핑된 GOT2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GDAL 툴에 보면은 GDAL ADDO라는 유틸을 이용하면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답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셔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공고사항이 하는데 영상이 여러 장으로 나눠서 있는 것들을 걔를 갖다가 오픈레이어스에 레이어 그룹으로 묶어서 한 번에 서비스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테스트해봐도 가능하면 한 장으로 합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오서버에 제가 테스트해보니까 4기가 이상 되는 TIFF 파일들은 거의 안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하게 바탕을 해서 그런 규정들을 맞춰서 가능한 한 합쳐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서비스하는 점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웃풋 포맷을 또 잘 정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똑같은 데이터라도 아웃풋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는데요. PNG로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벡터 데이터의 경우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투명 처리도 돼서 여러 레이어들을 끄고 켜고 할 때 레이어를 갖다가 뭐 4장의 레이어를 갖다가 조합한 것들을 끄고 켜고 할 것 같다 생각해서 16개의 서로 다른 타입으로 캐시를 떠는 경우도 봤는데요. 제가 볼 때 그건 좀 서버를 너무 혹사시키는 일이고요. 투명한 밑에가 비워볼 수 있는 PNG를 이용해서 여러 레이어를 구현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는 것이고요. PNG 파일을 요청하면은 사이즈가 더 작아져서 저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 있는데 실제로는 만드는 시간은 PNG보다 더 오래 걸린답니다. 그리고 색이 좀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좀 각오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GIF는 PNG 파일과 유사하지만은 투명 처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GIF 파일은 웹브라우저의 표준은 아닙니다. 지원해주는 브라우저가 오히려 비표준 그런 상황이고요. JPG는 느리고 투명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벡터 데이터에서도 비원장입니다. 위성 영상과 항공 사진들은 JPG가 용량이 작습니다. 실제 아까 했던 벡터 데이터는 색깔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 찝 압축 같은 거에 굉장히 빠른데 이 위성 영상 같은 거는 JPEG 압축 같은 것이 아니면 좀 용량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JPEG으로 하는 게 실제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져서 좀 좋고요. 이게 JPEG은 약간 인코딩이 느리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거는 캐시를 떠서 거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근데 또 주의할 게 영상 중에서 널밸류를 처리해서 밑에 빈 부분을 갖다가 뚫려 보이게 해야 되는 부분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PNG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요청할 때도 벡터 데이터에 대해서 안티 알리아싱을 할지 말지를 서비스했습니다. 이거는 특히 우리가 계속 변하는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고 올 때, 아까 캐시할 수 없는 거일 때 특히 유용한 것들인데, 포맷 옵션에서 안티 알리아싱을 안 쓰겠다 해버리면 더 빨라집니다. 혹시.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PNG 파일 할 때 특히 유용한데, PNG 파일 할 때만 먹는 옵션인데, 요거 갖다 웹쉐이프한 칼라만 쓰겠다 라고 하면 색깔도 균일해지고 더 빨라진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서 아까 했던 그런 캐시 정책, 그다음에 서버의 그런 컨피그레이션들, 그다음에 아키텍처들 조정하는 거, 그리고 호출할 때 어떻게 호출할지까지를 잘 하시면은 사용 사이트에서도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룹입니다. 예. 그리고 서버 세팅 쪽이 약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버에 가끔 자바 버전이 좀 낮은 경우가 있는데요. 자바 6을 쓰는 게 좋다고 그러고요. JVM 메모리는 그 설정과 로고 참고해서 좀 메모리도 많이 하고 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깅 정책이 디폴트로 잡혀 있는데 그걸 갖다가 프로덕션으로 하면 로고가 훨씬 적게 쌓여서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스트레이티지라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있다는데 이걸 갖다가 그 어떤 컨텐츠를 보낼 때 버퍼만 이용할 거냐, 파일을 떨어졌다가 할 거냐, 뭐 그런 정책들이 있답니다. 그것에서 프로덕션을 선택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그 버퍼와 그것들 파일 하는 것들 중간 정도라서 안정성도 어느 정도 되면서 빠른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보상들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PC 압축을 하는 편이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 지오 서버가 자체 그 디코딩을 해놓으면 또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압축을 하지 말라는 걸로 알고 디스 있습니다. 자체가 압축을 안 하게 되면은 양이 커서 네. I/O 때문에 성능이 다운되는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왕이면은 가장 효율이 좋은 JPC로 압축을 티프 아래 JPC 일반 JPC 말고 티프 JPC 압축을 쓰는 게 일반 노 압축 티프보다 퍼포먼스가 좋았었어요. 지오 서버인 경우를 하면 시달 자체. 시달 자체에서. 근데 그게 그 일반적으로 서비스할 때는 그런데 지오 서버에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지오 서버가 여러 포맷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아마 걔네들 다 로우 레벨로 익스트랙트를 해낼 거예요. 그때의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예, 여기 오늘 한 자료들은 다 그 공개가 될 겁니다. 오늘 발표 자료하고 지금 동영상 뜨고 있습니다. 기록 안 하셔도 되고요. osgeo.kr에 다 PPT 올라갈 거고요. 동영상까지 다 올라갈 거고요. 오늘 가입인가요? 가입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 페이지 osgeo.kr에